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2화. 대도는 원나라의 수도였다. 이곳은 현재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가 분봉왕으로 있었으며 연왕이라는 직위를 아버지 주원장으로부터 받아 영경을 다스리고 있었다. 대도를 연왕이 된 주체로부터 영경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추후 그가 반란을 통하여 건문제를 무너뜨리며 영락제에 올랐고 영경에서 명나라를 다시하여 본격으로 중원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곳 영경을 대도 또는 영경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호왕자를 상대하며 그가 육선문 문주도량을 운해육존이라 했지. 물론 그가 폭강성 진주지만 말이야. 저벅. 이거는 현재 의금부의 형옥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유영하며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공간적인 개념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는 심지가 목지가의 개념으로 공간을 뛰어넘어 축지성천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건이 지나치고 있는 공간에는 뚜렷한 사물이 있을 수 없었으며, 저벅. 도량, 아니 진주 이 녀석은 과거에 분명히 영경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대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으니 녀석은 분명히 용주의 용주들 중에 가장 오랜 산 녀석이라 생각되는군. 뭐 그것이야. 오늘 육선문에서 녀석을 보면 알게 되겠지. 저벅. 쉬쉬쉬쉬쉬. 이거는 더욱 힘차게 걸어나갔으며 그의 귓가로 공기가 스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물론 이건에게 이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닌 그저 그런 작은 기음으로만 여겼다. 저기 있구나. 저 문으로 나가면 되겠어. 이거는 황금빛 문으로 힘차게 걸어나갔다. 쉬쉬쉬쉬쉬쉬쉬쉬. 저벅. 또한 이거는 황금빛 문턱을 걸어나갔다. 허허, 이럴 수가. 이곳은 바로 이건이 지난날 응천부 교태전 숲 뒤편으로 이어진 언덕 그 신비의 숲속이지 않은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모자의 자연모무진을 벗어난 밀지, 바로 육선문의 출구 앞이었다. 지난번에 무적도수를 구한 모무관으로 갈 필요는 없고 바로 대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군. 지난번에 이곳은 이렇게 내기가 약하지 않았지. 좀 전에 내가 들어갈 때는 상당한 내기로 나를 긴장하게 했지만 지금은... 이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신형은 점점 흐려졌으니 스스스츠츠츠츠스스스. 이거는 육선문의 출입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빈자리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이건이 호련히 사라진 자리는 동장분의 삭풍이 불어왔으며 주변에 쌓인 눈은 소용돌이 쳤는데, 육선문의 대전은 밖의 소박한 시설과 달리 이곳은 매우 화려했다. 바닥은 붉은색 빛과 월국의 대리석이었고 대전을 바치고 있었던 6개의 기둥은 황금색으로 꾸며져 오직 중원의 황제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유색으로 치장되어 있었는데 6명의 황금 거인이 부조되어 대전의 천장을 바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저벅. 이건이었다. 그는 잘 닦여진 육선문 대전, 적빛 대리석을 천천히 걸어 중앙으로 걸어왔다. 대전 북쪽 끝은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밟고 오르면 하나의 보좌가 있었는데, 이 보좌는 남천축국의 코끼리의 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화려함이 응천부 홍무제의 보좌보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모양으로 마치 천신이 자리할 것 같은 위용이었다. 저벅. 이거는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다. 살아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는가? 진주 녀석은 바르는 솜씨도 아주 뛰어난 녀석이군. 녀석이 이곳을 버리고 복마당 당주와 함께 사라졌나? 그렇다면 군주는 어디로 갔나? 저벅. 이거는 황금빛 보좌로 더욱 가까이 갔는데 보좌 앞 계단 아래에는 한 사람이 엎어져 있었다. 저벅. 이거는 엎어진 자를 보고 상황을 가늠하려 하여 접근했으니 척. 쓱. 이거는 쓰러져 죽어있는 자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엎어져 죽어 있었으며 그의 가슴은 뚫려 있었는데 아마도 이 자는 죽임당할 때 오직 한 수에 의해 비명행사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거는 발로 그를 뒤집었고 그는 힘없이 뒤집혀 대자로 누운 것이다.
진문성. 그렇다. 가슴이 뚫려 죽은 이는 바로 항마당 당주 진문성이었다. 지금 진문성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대전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다만 바닥에 깔린 적빛 대리석 바닥에 흘러나오는 피가 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거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에서 황금빛 금광광채가 한동안 번쩍이며 주변에 금광을 뿌려댔고 이 금광은 신비롭게 진문성의 피를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손을 휘저었으며 진문성은 일으켜졌다. 오, 이거는 매사 실생활이 무공인가? 그의 대접인 신공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아무렇게나 진행되었다. 이혼대명, 육기 담화. 홍계, 귀계, 연기의 종주가 명한다. 내 녀석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죽어있는 것인가? 이건의 두 눈은 황금색 이체가 되었고 이 녀석, 정신 차려라. 지금 너에게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 네, 성천하제에 지엄하신 홍계, 귀계, 연기의 종주이십니다. 좋아. 네. 이 무슨 기괴한 일인가? 도대체가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을 깨워서 세워놓고 대화하고 있으니. 좋아, 그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너는 왜 이 모양이고? 저는 항마당. 됐고, 내 녀석의 진한 신분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들을 필요 없다. 네, 저는 문주에게 당했습니다. 아마도 문주는 나의 실패로 분노하여 일세에 쳐 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문주는 이곳에 있느냐? 아닙니다. 문주는 소수 인원을 데리고 영경으로 피신했습니다. 원래부터 육선무는 과거로부터 암운에 위치하여 의금부나 도찰원, 형부, 대리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항마당의 인원도 항마육천강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문주는 2명의 봉공과 복마당의 십수 등. 어라? 분명히 복마당 아이들은 5명만 동원되었는데 아무튼 소수 인원을 데리고 영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곳으로 납치한 군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소상히 알고 싶구나. 나는 살아있는 녀석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너처럼 죽은 녀석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죽어버려 알 수 없으니. 그렇다. 동방신술은 매우 영리한 공능이 있으나 이미 죽은 자의 기억이나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방제국의 또 다른 신술인 사자유언이라는 비수를 전개하는 것이다. 허허, 이미 죽은 자의 진술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항마당 당주 진문성의 눈은 뒤집혀 하얀색이 되었으며 물론 그 하얀색 눈 주위로 핏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역시 숨이 끊어진 자인가. 그리고 그의 입꼬리는 살짝 떨면서 천천히 이건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한시진천 육선문 대전. 대전에는 5사람이 있었고 보좌계단 아래에 한 여인이 포승줄로 묶여 쭈그려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이 여인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옆 계단 위 보좌에는 황제나 입는 금포를 입고 있었던 인물과 좌우로 노문사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거 참 이쁘구나. 역시 인주에게 주는 것은 아까운데 말이야. 역시 황궁제일미 혜연입니다. 그렇소? 그래서 말인데 매우 욕심이 납니다. 문주. 좋은 제안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야수곡과 독곡의 무사들이 필요하오. 현봉공. 문주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쉽지만 하지만 문주. 사실 여인이 저 계집 하나만 있겠습니까? 좀 전 앙칼지게 말해서 아여를 집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우 소란스러운 아이가 아닙니까? 때가 되면 더 좋은 아이로 시비를 삼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장봉공의 말이 좋습니다. 이봐라. 보좌에 앉은 인물과 2명의 노문사들은 약간의 대화를 나눈 후 문주가 아래 무사를 보고 말한다. 네? 문주님. 일단 그대는 가서 복마당의 당주에게 말해라.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혜연을 인주에게 보내라고 하며 시일이 촉박하니 우선 장강을 이용한 배편으로 사천까지 이동 후 바로 운남으로 내려가라 해라. 그리고 복마당 당주는 내가 부르기 전까지 운남에서 대기하다가 야수곡 곡주와 함께 행동하라고 하면 된다. 어서
혜연을 데리고 가라. 네, 알겠습니다. 문주님. 황생보복을 입었던 무사는 문주에게 허리를 구부려 예를 취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구부리며 파박팍팍팍팍팍팍팍. 황생보복을 입은 무사는 혜연의 혈도를 두드렸고 아무래도 그녀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 같았다. 또한 녀석은 혜연을 어깨에 둘러매고는 자리에서 벗어나 걸어나갔다. 저벅. 이를 보고 있었던 문주는 두 눈에 매우 아쉬운 그림자가 드리웠으며 쓴 입맛을 다신다. 싸움. 문주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봉봉도 보시지 않았어. 군주의 얼굴과 몸매를 말이오. 흐흐흐흐. 아까울 것 같습니다. 매우 말이에요. 장봉봉께서도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역시 세 사람의 노인. 한 사람. 문주는 비록 하얀 수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중년인 못지않았다. 이들 세 사람은 매우 서운한 얼굴로 그늘져 있었다. 저 봉봉께서 오시면 우리 산모자가 문주께 천하제의 미를 봉양할까 하오이다. 아니요, 현 봉공. 여인은 차고도 넘치오. 그냥 세 분 봉공이 내게 있는 것으로도 나는 충분하오. 허허허허. 흐흐흐흐. 허허허허. 그런데 저 봉공께서 조금 늦는 것 같소. 어사대부 녀석을 요리하는 것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은데. 장봉공께서는 적봉봉의 무의를 의심하는 것이오? 적봉봉은 우리 육존의 수자에 있었던 인물이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오. 그의 내가 공부가 이미 등봉조국에 들어선 지 금수강산이 무려 3번이나 바뀌지 않았소. 맞습니다. 그에게 숙련고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를 문주께서 거두실 수 있겠소이까? 장봉공. 숙련고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숙련고는 언제나 극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매우 긴밀한 대외 비회다. 허허허허. 알겠습니다. 문주. 각별하게 주의하리다. 문주, 도량은 장봉선을 질책했으며 장봉선은 문주에서 약간 허리를 수그리고 예를 취했다. 이런, 도량, 장궁선. 그렇다면 현봉봉이란 인물도 현호봉이란 인물이지 않겠는가? 이들은 모두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난 인물로 이들 세 사람 역시 전대 운해육존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이들은 현호선봉이란 벼로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또한 이들은 당대의 강호 무림을 누빌 때는 과거 천하제일인이었던 마교의 천마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인물들로 강호사가들은 묘사했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요소와 요동의 현자들로 소문난 인물들이었다. 현호선봉은 주로 도가 계열의 무공을 익힌 자들로 그 기원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능히 200살 내외의 인물이라 강호무림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육선문의 순회가 되었단 말인가? 문주, 아무래도 홍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숙련고는 단순한 마물이 아닙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기생하다가 우리가 명하면 이 숙련고는 발동하여 숙주의 내기를 폭발시켜 그의 능력이 2배나 3배의 능력이 발현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명하지 않아도 녀석들은 본능에 충실하여 자기 숙주가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 폭주하여 숙주에게 더 큰 기운을 주지 않습니까? 다만 숙주는 원정지기가 파괴되어 몹쓸 물건이 되거나 용도 폐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 마당의 당주 녀석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녀석을 조사한 결과 녀석은 분명 폭주했으며 제 마당의 폭해들도 모두 재물 삼아 같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 최종 같이 있었다는 녀석인 어사대부는 멀쩡하오. 이때 스스스스 츠츠츠츠 스스스스스스 대전 보좌 계단 아래 한 신령이 흐릿하게 나타나다가 뚜렷한 신령이 되었으니 아니 그대는 항마당 당주 진당주가 아니여 문주는 계단 아래의 신령을 보며 이상야릇한 얼굴이 되었으며 이후로 의욕의 표정으로 가자미 눈이 되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